안녕하십니까. 데이터 임팩트. 예. 오래간만에 뵙습니다. 네, 잘 지내셨죠? 예, 잘 쉬었죠? 네. 그동안. 기다린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. 기다린 분이, 글쎄, 뭐, 댓글도 없고, 하여튼 뭐, 우리가 시간 시대 또 합시다. 네. 많이 밀렸어요.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의 동성에 대한, 청소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. 예. 이게 글씨가 더 커야 되는데, 이게 그러니까. 헷갈리네. 자, 대부분의 청소년 일상 속 스트레스 받고 있다.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? 청소년기 때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지. 입시라는 네. 넘을 수 어쩔 없는 수 그 없죠. 엄청난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다 마찬가지고. 그러니까 그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면 좀 괜찮을까 싶었는데 네. 여전하더라고요. 그러니까. 우리 손주들 세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.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이 73%, 안 받는 이 친구들이 특이하네. 예. 근데 4년 후에 보니까 더 많아졌어요. 10% 정도가 더 늘었네. 아이고. 자, 청소년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. 40%. 완전히 공감합니다. 그죠? 청소년기 때 항상. 그래서 아이들이 에너지 음료를 먹는 것 같아요. 그러게. 그런 데서부터 중독이 되네.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40%고. 이게 문제는 뭐냐면 4년의 시차를 두고서 조사를 했는데 이 늘어난다는 거예요.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다도 30에서 10%나 늘었고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는 살짝 줄긴 했네요. 이게 지금 그 기독교 청소년 포함이죠? 포함이죠. 그러니까 네. 일반 다 모든 네네. 청소년들을 포함한 통계니까. 엔데믹 후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줄고 학교 만족도는 증가했다. 이거 보면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는 좀 늘었어요. 예, 만족도가. 전반적인 삶은 거의 똑같은데 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마 친구들 잘 못 만났다가 그렇죠. 친구들 사귀고 네네. 거기서 오는 기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부모님과의 관계는 줄었어요. 잔소리가 늘었습니다. 그렇겠죠. 교사와의 관계는 오히려 좀 더 좋아졌고 친구와의 관계도 좀 더 좋아졌고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게 되죠. 청소년 44% 수면 부족이 가장 힘들어. 잠이 모자라다 44% 절반 가까이.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. 친구들의 관계가 좋지 않다. 취미 활동을 못한다.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. 다 공감하는. 고등학교 때 몇 시간 주무셨어요? 저는 밤새고 이런 걸 잘 못해요. 아. 그래서 잠은 늦지 않게 그냥 적당히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적당히. 네. 그래요. 하여튼 간에, 사실 이 나이대가 음. 잠이 많을 시기잖아요. 잠이 많을 시기인데, 네, 성장하는 5시간 이상은 거의 안 잘걸요, 아마? 그렇죠. 어. 그러니까 5시간 이상 잘 수 없는 환경인 거죠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아이들이 6시간 자는 친구들은 거의 대학을 포기하는. 사실은 8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. 맞습니다. 그래야 보통 한 건강한데. 4시간 자고 막 그런, 아이고.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지. 자, 동성애 인식으로 가봅시다. 청소년들 동성애 찬성이 52%, 대학생들은 60%. 와, 절반이 넘어요. 동성애에 대해서.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제 점점 소수가 되는 거야. 굉장히 소수. 잘 모르겠다. 야, 3배 정도, 그죠? 네. 참. 야, 이거는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게 뭐 그 사회적인 그런 정서나 시류가 네.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외국에는 뭐 동성애를 이런 질문 자체가 없는 거죠. 당연히 동성애는 너희들 선택할 수 있는 거다. 네. 이렇게 처음에 아예 그냥 대놓고 가르치니까 동성애 인식 기독 청년들 반대, 비기독 청년들은 찬성한다. 아무래도 좀 나뉘어지겠죠. 인정해 줘야 한다가 기독교 청소년은 좀 적죠. 인정이 어렵다가 조금 더 많네. 네네. 반면에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아요. 55%.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여기서 말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대립하고 인정하지 않는 애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상당히 좀 아이들이 개방적이지 않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남학생 대 여학생 보면
인정해줘야 된다. 여학생이 훨씬 많네. 그러네요. 그러네. 여학생들이 동성애적인 것도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여학생들이 조금 더 많죠. 그런 게 여학생들끼리 막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남학생들보다. 어쨌든 간에 거의 2배 이상이 많아요. 그죠? 네. 여학생들이. 편차가 크네요. 청소년 주변에 동성애자, 양성애자 친구, 지인이 있다. 26%예요. 본인의 성적 취향을 보면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밝힌 친구 13%,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라고 밝힌 친구는 11%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소한 10% 정도는 그렇다는 거예요. 그죠? 와, 10명 중에 1명이야. 네네. 굉장히 많아. 100명 청년들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 그 중에 10명이 11명. 네, 11명이네요. 그 중에 그죠? 와. 동성애 친구 유무. 근데 친구는 또 26%가 더 많아. 아마 이거는 본인들이 밝히지 않는 거죠. 그렇지. 커밍아웃을 하지 않고 하는 친구들.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대충 평균을 잡으면 15%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큰 거래. 그죠? 많게는 한 20%까지. 네, 뭐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. 자, 청소년 4명 중 3명 우리 사회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.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가 74%, 원활하다 26%. 이거 대체적으로 동의하죠? 네, 동의합니다. 이게 부모 세대가 살아왔던 사회 환경과 지금 자녀 세대하고는 다르거든요. 그러니까 아날로그 세대하고 디지털 세대, 산업혁명 시대의 차이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.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을 하려고 그랬다가 아유 서로 그냥 말싸움이 되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. 점점 더. 세대 간 소통 원활하지 않은 이유, 자란 문화적 배경 차이. 이게 우리나라 급격하게 바뀌었잖아요. 그렇죠.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아. 나홀로 문화를 추구하는 개인주의가 지금 더 만연해져 있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 차이, 가족 간의 대화 단절, 다 이런 이유로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네요. 건강한 한국 사회 걸림돌, 정치 이념 갈등이 크게 늘었다. 보면은 빈부격차 양극화가 조금 늘었어요. 그죠? 4년 통계 반에. 그 다음에 정치 이념이 굉장히 늘었어요.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30% 이상 늘은 거예요. 네. 정치 정치 이념. 그런 것 같아요. 사회 정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는 것 같아요. 서로 대화하는 꼴을 못 보잖아. 지금까지도 그래.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. 알죠. 네. 정치 이념. 일자리 문제는 그나마 조금 줄었네. 성평등 문제도 문제이고 세대 간 격차는 늘었고 정치 이념 갈등이 눈에 띄게 늘었네 이게. 맞물려 있지 않을까요? 정치 이념 문제와 이 세대 간의 문제들이 사실 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번에 이 방송이 이제 금방 나갈 텐데 그 축구협회 네. 문제가 그것도 그 젊은 위원이 들어가서 이제 외국인 감독 누구지 이름 감독 막 했잖아요. 이렇게. 네네. 박주호 했는데 그 소위 말해서 꼰대들이 다 뭐 그래 네가 뭐 감독도 안 해봐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묵살해버리고 듣는 척하면서 결국엔 그렇죠. 자기들 이것도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죠. 어떻게 보면 네,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일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시스템 문제가 가장 컸고 음, 또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제 주도적인 분들 간의 그런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그 운영하는 방식이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네. 해왔다는 거예요. 거기가 맞습니다. 결국엔 바뀌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문제다. 청소년 무종교인 비율이 성인보다 더 높다. 점점 신앙에 대해서 안 갖기 시작하는 거죠. 이거 보면 개신교 16.6%인데 종교를 13.6%. 불교는 더 심하게.
카톨릭 전부 다 내려갔네, 그죠? 네. 기타는 늘었어요. 기타는 뭘까요? 기타. 이슬람이 늘었을 수도 있어. 예. 무종교인이 늘었고,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줄었어요. 여기서 10% 줄었다는 거는, 하여튼 많이 줄은 거네. 근데 이게 시대가 갈수록 사실 뭐 탈종교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마 이후 다음 세대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신앙적인 대물림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건 큰 숙제예요. 그러게요. 예. 무종교 청소년 나에게 종교 필요하다. 8%에 불과하다. 이것도 충격적인 통계예요. 종교로 보면 청소년 전체에서 종교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약간 줄었는데 종교 있는 청소년 종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종교가 필요한가? 별로요가 60%야. 그죠? 예. 그러네요. 나는 신앙이 있는 게 정말 좋아요 하는 사람이 40%밖에 안 돼. 줄었어 이것도. 종교가 없는 청소년들 중에 너 종교가 필요해? 8%만이 네. 그죠? 8%만이. 92%는 아니요. 나 이대로 그냥 살래요. 하는 거예요, 지금. 개신교 청소년도 지금 4년 만에 줄었어요. 불교는 더 많이 충격적으로 줄었네, 불교 청소년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겠지만 하여튼 이 젊은 세대들이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점점 왜 그런 것 같아요? 그러니까 이게 거죠. 그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 개인의 어떤 평안이나 위안이나 이런 거를 필요로 보느냐, 아니면 살아가는 가치, 방향 이런 걸 필요로 보느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세대가 갈수록 개인주의가 좀 심해지잖아요. 내가 편하고 나에게 위안을 주고 이런 쪽으로 필요를 생각한단 말이죠.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종교라는 게 개인의 뭐 위안 정도 외에는 특별한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의 위안도 뭐 굳이 종교에서 얻을 필요가 없이 그렇죠. 다른 데서 얻을 수 있으니까. 네네네. 이 시대의 종교는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.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가. 네. 기독교와 개인에게 줄 수 있는, 또 사회에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요즘 정치 효능감 얘기하는데 내가 주장하는 것들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줄 때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교회가 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있을 때 종교가 이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종교 안으로 들어오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반대가 돼버리니까 청소년의 우리 사회 종교 필요성 인식 성인에 비해서 절반.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통계인 것 같아요.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종교의 필요성, 종교가 과연 필요한가? 성인은 그렇다. 69%, 청소년은 37%만이 그렇게 했어요. 그다음에 종교 있는 청소년들은 더 줄었고 이것도 종교 없는 청소년들은 뭐 더 심하게 종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종교별로도 마찬가지 통계가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네요. 우울한 얘기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데이터 임팩트는 늘 이렇게 우울하죠. 근데 왜냐하면 또 적나라하게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사회에 좀 아픈 부분을 적나라하게 좀 보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. 우리가 늘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믿는 분들만 만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. 그렇지. 그러니까 이런 조사나 결과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하는 흐름 정도는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교회 내부자의 시선 말고 맞습니다. 외부자의 시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.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그 사람들이 들을 때 그게 귀에 들어오지. 내부자 우리끼리 뭐 천국 얘기하고 하나님 뭐 얘기하면 우리끼리 얘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외부자의 시선으로 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.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임팩트 많이 좀
네. 애청해 주십시오. 근데 동성애는 동성애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도 이제 인정해야 되나 그러면?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. 저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그 맞는 이제 그 대안들을 찾아가 나가야죠. 그냥 단순하게 반대할 게 아니라 그렇죠.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떤 이 방법으로 할 문제는 한번 나중에 크게 한번 이슈가 될 겁니다. 네. 사회에서도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결국에 뭐 미국 개신교도 다 받아들이고 유럽의 개신교 교회도 다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아시아권에서도 우리하고 몇 군데 없죠. 그렇죠. 지금 거부하는 데가. 네. 자, 뭐 오늘 여기까지 하죠. 네. 마무리. 네. 까먹었어요. 데이트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네. 네. 데이트. 아, 그죠. 네. 네. 시작. 데이터 임팩트. 안녕히 계세요.